이번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님이 계세요. 과기부 장관 후보자님이신가 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떤 얘기를 했나 잠깐 봤더니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좀 강화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가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보안 관련주를 못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떴어요. 그래, 사이버 보안이 너무 안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지금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쨌거나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이걸 갖다가 디지털 신사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강화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분이 관계부 장관 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전체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종목이 연결돼 있어서 그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안 관련 섹터를 좀 안 보고 있다가 저 기사가 떼어서 오늘은 보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예전에는 뭐죠 그게? 다른 섹터들은 계속 살펴봤는데 보안을 좀 안 살펴봤는데 자, 사이버 보안,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 SG 솔루션즈, 지니어스, K사인,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이글루 시큐리티 아닌가? 이름 바뀌었나 이걸로? 줄였나? 요렇게까지가 사이버 보안에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 보겠습니다. 사이버원이 이 친구가 좀 급등락이 심해요. 뭔 얘기냐면 세력분들이 충분히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봉을 봤더니 이 선을 제가 지금 건 게 아니고 한참 전에 거놨어요. 넌 여기만 깨지 마라. 그럼 추세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살려면 난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손절할 거니까. 근데 안 깨고 있어요. 안 깨. 일봉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점이 얼마냐면 정확히 13,200원입니다. 13,200원만 오면 사야죠. 안 깨고 있는데,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저번 주에 이게 뭐냐, 딱 찍고 나왔어. 여기 선 또 거놨거든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러한 매물대를 뚫어줄 때는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아요. 거래량이. 왜냐면 누군가 수급이 들어온 거니까, 안 깰 거니까. 근데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아주 세진 않아요. 일봉에선 센데 한 주간 전체 통계로다가 좀 세지 않아. 그렇지만 아직 깨지 않을지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들어오면 매수를만 한 거예요. 일봉을 끌고 가니까 이 친구를 가면 내가 사면 어디서 하겠냐. 저는 241선 근처 사랑률이 굉장히 높아요.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거래량이 터져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뛸 수는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의 뭐 150개, 200개를 제가 이제 2,500개 정도 종목 뒤지면 전 섹터를 다 뒤졌을 때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많이 없어요. 150개에서 200개인데 그럴 때 이 친구가 1등은 아니에요. 굳이 내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놈을 하겠다면 꼭 살 친구는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누군가 보안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를 챙겨보고 있다면 요렇게 5일선에서 241선 기준으로 딱 매수하는 게 맞아요. 이 친구도 잘 떼요. 이때 한번 뛰면 이때도 거의 26%. 이날도 거의 22% 떴거든요. 언제 날아갈지를 몰라요. 자, 저런 기사가 날아갔다 이 친구가. 지금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날아가면 날아간다고 전뉴스 떠요. 과기부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안전한 한국을 만들겠다는 이슈로 보안 관련주가 뜨다. 자, 요렇게가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볼게요. 참 못 가요. 지금 엄청 이쁘게 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요. 속은 시기네요. 이제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지금. 원래 스윙이 그래도 한 일주일 안쪽에는 좀 이렇게 수익이 좀 15% 20% 나야 되는데 잘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는 주식을 맞추는 신이 아니에요. 대응을 하는 사람이죠. 자, 보시게 되면 드림 시큐리티가 얼마나 이쁜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때 예전에 어떤 이 보안 관련 이슈가 잘 올라갔어요. 이게 촥 올라갔었까지. 올라갔는데 뭐 주식 언제까지 하늘 끝까지만 가겠어. 이거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찍은 거예요, 친구. 목표가를 찍었는데 떨어졌네? 가격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했어. 자, 등산을 시작했어요. 룰루랄라 김밥 싸가지고 올라갔어. 기념사진 찍고 찰칵찰칵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근데 집에서 쉬었잖아요, 이제. 충분히 쉬었어. 집에서. 자, 이빨 닦고 샤워하고 다시 김밥 싸고 다시 가야지. 하나, 둘, 셋, 넷, 4개월을 쉬었어요. 5개월째 쉬었어. 근데 추세가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우리 돌아나갈 건데? 우리 가야지, 이제. 이렇게. 그죠? 따라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5개월 선 이탈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드림 시큐리티가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해볼만 하다고 그랬거든요. 딱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예전에 앞에는 20개월 선이 매물대이자 근간의 앞전에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여길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주는 건 개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거나 이 종목에 관여하고 있는 세력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주봉을 오시면 돼요. 자, 이 수준 지켜줬죠. 이것도 지금 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거는 거예요. 넌 여기만 알아, 내가 살게. 근데 하필 다른 거라서 그렇지. 자, 어쨌거나 지켜줬죠. 저번 주에 깔끔하게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주선을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61선. 요게 좀 저항선이에요. 목표가 짧긴 한데 저는 1차 목표가고 저게 4,700원이에요. 그러면 한 7, 8%밖에 안 돼. 그 정도 먹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대로 탄력 붙었다. 여길 가요. 5,300원대가 됩니다. 5,300원이면 이 친구 상한가가 5,600원이기 때문에 거의 23, 4%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바닥권이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친구가 241선 이때 깼어요. 이때. 지상, 지하. 밀어놨죠. 이 친구 하나 아쉬운 게 매집봉이 없어. 좀 약해요, 매집봉이.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해. 뚜렷한 매집봉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지금 뛰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숨어 들어가는 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콩닥콩닥 움직이다가 빵 때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무조건 나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해서 뭐 보안 관련주가 각광을 받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과기부 그 어떤 장관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윤정이 여행 갔다 오셨구나. 좀 쉬었다가 그 나중에 천천히 방송 또 재방송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여독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행 갔다 오면 이제 피곤해 이게. 자, 라운시큐를 보겠습니다. 자, 라운시큐를 보면 사실은 드림 시큐리티보다도 사이버원보다도 저는 라운시큐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 월봉 패턴이 너무 이뻐요. 참 이뻐요, 이 친구. 여기서 이제 우상향 갔다 가격 조정 들어왔는데 요렇게 오겨서 깨는치기 아주 위험했거든요. 근데 잘 올려놨어요. 다시 돌려놨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좀 위험할 뻔 했는데, 먹을 폭이 맞을 폭이 있어서, 자, 저번 주에 요렇게 오주사 입순위 올려놨습니다. 요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깊게 보면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 241선 깨놓고 매집봉 같은 게 자꾸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되죠. 여기.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가 이제 지상이 되고, 얘가 지하가 되는데, 밀어놓고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이 얘기는 지금 보안 관련해서 라운시크라든가 사이버너라든가 드림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이 이 자리만 잘 잡아주면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셔야 되고. 한상현님 어서 오세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SJ 솔루션들을 보겠습니다. 자, SJ 어느새 떴죠. 어떤 식으로 떴어요. 이 친구도 추세가 그 차트가 좋아요. 추세가 완벽히 우상향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아슬아슬한 차트예요. 자, 우상향, 가격 조정, 목표가 60개월 선이에요. 여기가 1차 저항선이 굉장히 뚫어주기 힘든 자리이기도 하고 뚫어주면 굉장히 강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20개월 선 깨면 안 되거든요. 살짝 밀렸다 왔어요. 뭔 얘기냐면 월봉이라는 건 어차피 한 달이 지나야 완성이 되는 거죠. 살짝 밀어놨다 돌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상황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 깨져 있죠, 지금. 이런 친구 대응할 때는, 이 추세를 틀어놓는 20주선 돌파 안착한 매수한다든가, 5주선 돌파 안착한 매수할 때가 안정적이긴 하고, 또 하나 방법이 좀 싸게 사고 싶으면 이렇게 저점에 사는 거예요.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요거 깨면 그냥 쭉 무너져요. 여기서 보안이 어떻고 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추세를 일단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240을 깼어요, 여기서. 그죠? 기간 정도 충분하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전 저점 기준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SJ 솔루션의 지금 추세는 불안한 거예요. 완벽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은 추세의 전환과 완벽히 턴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돼 있는 거는 드림 시큐리티죠. 드림 시큐리티. 그래서 SJ 솔루션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매수한다면 이게 순서를 나눠놔요. 뭐부터 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니언스가 이쪽엔 대장주예요. 제일 빨라요. 그렇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뛰면 대장주가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 추세가 좋고 잘 살아있고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만 2,300원 하던 주가가 만얼마기 때문에 싼 주식은 아니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제가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주식이 싼지 비싼지.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비싼데 추세만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주봉에서 봤을 때 회복해줘야 되는 이슈 회복해줬습니다. 근데 비싸기 때문에 주가 불안하죠.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렇게 242선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뛸지 안 뛸지 애매할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굳이 애써서 매수 안 하셔도 돼요. 한상현님 괜찮아요. 자주 들어오셔서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들어가서 사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사고 들어갈 건가?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애매한 데 들어간다? 안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도 여기고 매도할 타입, 저희 목표가도 여기고 이 친구를 왜 사? 우리나라 2,500개 중에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하면 짧게 150개인데 굳이 이 친구를 물론 보안 관련주 대장주기 때문에 추세를 위해서 뛸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있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리스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 어딜 깨면 손절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 지니언스를 사면 241선이나 이런 거 깨면 손절할 거거든요. 손절폭이 너무 커요. 6, 7%가 돼.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면 좀 위험한 거다는 얘기죠. 자, K사인입니다. K사인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높고 애매해요. 물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예전에 많이 올라왔다 주동권이라 2차 상승할 때 이전 고점이 목표가예요. 깨진 않고 있지만 차트가 완벽하게 이쁘다고 하고 힘들죠. 20개월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각도가 세다는 얘기 깨면 순간 뚝 무너질 수 있어서 이런 자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철강주 계획에 있어요. 부국 철강을 좀 봐야 돼가지고. 자, 주봉에서도 6선 깨면 위험한데 마음에 드는 차트가 아니죠. 내가 샀을 때 굳이 얘를 사야 되나? 이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보다는 드림 시큐리티 차트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K사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올라가니 못 가니 내일 상한가를 간다거나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내가 들어가기엔 내가 취할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냥 5개월선 근처에서 매수. 깨지 않으면 깨면 손절할 거니까 요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좀 빼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케어랩스입니다. 참 아슬아슬하면서 좋은 친구인데 여기가 이 바닥이에요. 여기 바닥에서 지금 턴 해놓은 친구인데 좀 흔들리고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지켜주는 자리 20선 근처에 잘 있죠. 저번 주에 깨지 않을 자리 제가 선 하나 거놨거든요. 안 깨더라고요. 안 깼어. 안 깨 올려놨어요. 이런 친구는 볼만하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앞전에 거래량 들어와 있죠. 지금 요 자리 안 깨야 돼요. 안 깨고 딱 꼬리하고 올라갔어요. 내일부터도 역시나 21선이나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한두 번쯤 도전해 볼만해요. 한번 뛰면 이 친구 잘 뛰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근데 그러니까 1번 일바라고 그러나요? 그 일바로다가 꼭 이 친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 보이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글루는 너무 높아요. 딱 봐도 높으시죠? 현재 주가 위치가 너무 높아. 대장주니까 대장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스. 안 산다는 얘기. 이글루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엔 위험하죠. 많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가 목표가가 되고 주봉에서도 딱 5주선 근처인데 딱 오늘 매수 타임을 깨면 손절이에요. 근데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죠. 인나 몇 프로 갔다 와서 26%. 세력들이 이쁘게 관여해주고 있긴 한데 굳이 매수한다면 정말로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 아마 21선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깨면 바로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